아버지랑 어떻게 똑같은 스윙을 하지? 그건 아버지가 자기 스윙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아들한테 이제 그걸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, 그 비밀이.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, 어, 이게 이제 제가 그 요즘에 분석하고 있는 턴업 다운 스윙의 이제 핵심인데, 타이거 우즈는 어떤 순서로 스윙을 할까라는 동영상인데, 그래서 손목의 변화 없이 어깨 턴을 하고, 그 다음에 업하고, 다운하고, 스윙하고, 피니시까지 하는 이런 순서를 갖고 있는데, 이런 이제 그 접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골프를 배울 때는 클럽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. 클럽 샤프트를 뭐 지면하고 평행하게 하고, 그 다음에 뭐 테이크어웨이에서는 뭐 지면하고 평행하고 타겟하고 평행하게 하고 클럽 페이스는 어딜 봐야 되고 막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거를 클럽 페이스 중심으로 또는 샤프트 중심으로 클럽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보자. 어차피 이 클럽이라는 게 내가 손으로 잡고 하는 거 아닌가. 그러면 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클럽도 그렇게 움직일 건데, 그 다음에 이제 몸이 각각의 이제 뭐 발목, 무릎, 허리, 어깨, 그 다음에 이제 팔이 어떻게 움직이느냐, 또 손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, 이런 거를 따라서 이제 그 클럽이 움직일 테니까 이걸 좀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. 그래서 그 전에는 주로 이제 그런 가르치는 분이나 레슨이 전부 이 클럽을 중심으로 설명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 7가지, 8가지 동작으로 나눠서 이제 뭐 포지션 1, 포지션 2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맨 처음에 했던 이제 접근 방법인데 이거 뭐냐면 박성현 선수가 또 여자 프로 중에서는 굉장히 좀 교과서적인 스윙을 갖고 있으니까 박성현 선수의 스윙을 한번 분석해 보자. 그 대신 클럽의 움직임보다도 이 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, 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체 라인이 있죠. 이렇게 하체 이렇게 서 있고, 그 다음에 척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, 척추 라인이 어떻게 돼 있는가. 여기 초록색 라인들은 이건 이제 샤프트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고, 요 노란 선은 이제 헤드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, 이제 그런 걸 본 거고, 이 짙은 파란색은 이제 올라갈 때 손이 올라가는 걸 따라가 봤고,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다시 이제 연두색 비슷하게, 하늘색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왔더니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가는 길이 좀 분기가 되더라. 이제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보이죠. 손을 따라가는 거죠. 계속 손을 따라가서 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. 이게 보면은 이게 동영상을 한 장 한 장 이제 사진 찍듯이 찍어서 이렇게 스틸컷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 쇼 형태로 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게 추적을 해본 거예요.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는 올라갔던 길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. 이제 이걸 이제 샬로잉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. 이렇게 샤프트가 밑으로 쳐져서 이렇게 내려와서 임팩트까지 어떻게 가는가. 이제 이렇게 할 때, 여기 손이 여기 있죠. 지금 임팩트 때는. 그 어드레스 때는 여기 있었는데,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손을 중심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고, 그 다음에 척추각이 어떻게 변하는가. 이런 것들 좀 보자. 척추각 임팩트 때도 거의 변하지 않죠. 오히려 척추각이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. 이렇게 해서 보면은. 그 다음에 중심이 딱 가운데 잘 잡혀 있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다가 이건 너무 이제 복잡해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을 되게 단순화했어요. 손이 따라가는 라인을 좀 단순화해 보자. 그래서 고진영 선수가 또 지금 월드 여자 랭킹 막 1위 막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나요? 그리고 우승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스윙을 하고 있어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죠. 했더니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게 요 라인을 쭉 따라 올라가죠. 요 손을 보면은 계속 요 손의 중심을 보면은 요 라인을 따라 올라갔다가 탑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그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오는데 임팩트 때 이제 조금 앞으로 나가죠. 이렇게 임팩트 때. 그래서 어드레스 때하고 임팩트 때하고 이제 스윙이 다르죠.
그래서 고진영 선수는 이제 어드레스 때 임팩트 때 여기 핸드 패스가 좀 다르죠.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보였다. 그래가지고 다시 이건 이제 특정 시기에 이제 박성현 선수하고 전현지 선수의 스윙을 찍은 건데 요걸 또 한번 분석해 봤어요. 이때 재밌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박성현 선수는 거의 올라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이제 전지 선수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때는 이상하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나오는 약간 이제 팔자 궤도 같은 스윙 안으로 많이 들어갔죠. 팔도 지금 안으로 많이 들어갔죠. 이 팔의 위치가 낮고 그래서 이런 스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. 이 당시에는 내려오는 궤적은 이제 박성현 선수 올라갔던 길로 내려오는데 전인지 선수는 이쪽으로 내려오죠.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죠. 왜냐하면 자유낙하 하듯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이렇게 같은 라인이면은 이게 일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불리하죠.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 스윙에서.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 때하고 임팩트하고 거기서만 좀 차이가 난다. 이제 임팩트 때는 손이 이쪽으로 오죠. 어드레스 때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. 이렇게.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올린 것 중에 보면은 브라이슨 디셈버는 요 물리학자니까 그 친구도 아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을 거예요. 아마 스윙을 분명히.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수학적, 공학적, 물리학적 접근을 이제 하면서 이걸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또 하나 앞에서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그다음에 스윙 플레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. 이제 공학자 또는 공돌이의 입장에서 이건 뭐 3차원 공간인데 왜 2차원 평면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스윙 플레인이라고 있다고 얘기하지? 아마 이런 라인을 그냥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 같다 여기서는.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3차원 공간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팔이 결국 팔에 이제 클럽 헤드가 달렸으니까 이제 그거를 먼저 분석을 해본 거죠. 그리고 브라이슨 디셈버는 이제 요거에 착안을 해서 어드레스 때하고 임팩트 때하고 이게 다르잖아. 이게 손이 위치가 다르잖아. 그럼 이것도 변수가 되는 거라고요. 이 변수를 줄여야 되겠다. 그래서 아예 어드레스 때부터 여기 손의 위치를 여기다 갖다 놓죠. 그 브라이슨 디셈버는. 그래서 변화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. 그래서 임팩트 때하고 브라이슨 디셈버가 제가 만든 동영상 보시면은 브라이슨 디셈버하고 타이거 우즈, 뭐 조던 스피어스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골퍼들은 이렇게 하죠. 여기서 약간 손목이 꺾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때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임팩트 때는 이때는 좀 왜 이렇게 전인지 선수가 스윙을 했을까 조금 납득이 안 가요. 그래서 아마 혼자서 스윙을 해서 그렇게 됐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임팩트 때는 이렇게 바뀌죠. 이제 손목의 각도가 이렇게 바뀌죠.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맞춰놓고 시작하는 게 이제 디셈버 스윙인데 사람들은 또 그걸 뭐 원 플레인 스윙, 뭐 투 플레인 스윙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플레인이라는 개념하고는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골프 스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핸드 패스를 좀 보자. 핸드 패스를 이렇게 보자. 어디를 올라갔다. 물론 이것도 이제 2차원 평면에 매핑한 건 이제 2차원에다가 매핑한 거긴 하지만 3차원적인 사고를 이렇게 봐야죠. 이렇게 이 공간을 움직이고 있거나 그러면서 이제 전지 선수는 어드레스 때 손이 여기 있었는데 임팩트 때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.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변하는 거하고 이렇게 많이 고진영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변하죠. 더 조금 변하죠. 이렇게. 그러니까 일관성이 많이 생기면서 스코어가 좋아지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아담 스캇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스윙을 하는가. 그 다음에 이 로리 맥길로이는 이제 어떻게 스윙을 하는가. 이런 걸 또 계속 분석을 해본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리 맥길로이는 어드레스 때 하다가 위로 올라가 이렇게. 이게 더스틴 존슨하고 비슷하죠.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 아담 스캇은 어떤 스윙의 교과서로 또 불리잖아요. 근데 거의 제자리 거의 한 라인이죠. 이렇게 보면 올라가는 라인하고 내려온 라인이 거의 일치해요.
임팩트는 조금 올라갔죠, 손이.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, 임팩트 때.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임팩트 때 머리 위치도 낮아지거든요. 약간 낮아지거든요. 아까 박성현 선수도 보면은 원래 머리 위치가 여기였었는데 임팩트 때 머리 위치가 더 낮아졌어요. 그죠? 조금 낮아졌죠? 그러면은 더 이렇게 좀 낮아지죠. 이렇게 머리가 여기 있었는데 내려왔잖아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몸이 내려오면은 클럽 페이스가 뒷땅을 쳐야 되는데 왜 딱 그 공을 맞추지? 이런 이제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. 그 비밀은 어디 있냐면 이 머리가 내려가는 대신 왼쪽 어깨가 올라가요. 그래서 그걸 상쇄하는 거죠. 머리는 내려가지만 왼쪽 어깨는 올라간다. 이렇게 하는 거고.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하나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. 임팩트를 해서 머리는 더 내려왔죠.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머리의 위치를 이렇게 보면은 끝에 가서는 다시 머리 위치가 위로 올라오죠. 이렇게 원래 있던 위치로. 그래서 헤드업을 하지 마라.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건이 빠진 거죠. 임팩트 전에 헤드업을 하지 마라. 임팩트 전에 헤드업을 하지 말고 임팩트 후에는 머리를 들어서 공을 봐야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공을 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오른쪽 어깨가 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헤드업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 치고 난 다음에도 공을 계속 보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그 표현도 명확하게 공을 치기 전에 헤드업을 하지 말고 공을 친 후에는 헤드업을 해라. 이게 맞는 거죠, 어떻게 보면은. 근데 사실 아마추어가 이렇게 뭐 이런 각도를 유지하기 참 어렵죠. 이건 이제 이런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스윙을 했기 때문에 신체적 조건이 돼주는데 사실 아마추어는 굉장히 어렵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머리가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다운스윙에서 말 그대로 다운이잖아요. 다운은 밑으로 간다는 소리잖아요. 업의 반대잖아요. 다운. 이걸 끌어내리는 힘은 이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이 끌어내리려니까 몸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. 그러면서 이걸 끌어내리면서 이제 이 헤드가 이렇게 높이 여기까지 왔을 때도 헤드가 높이 있잖아요. 근데 아마추어들은 헤드가 다 밑으로 떨어진다고요. 그 이유도 이제 아마추어들이 프로처럼 클럽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그 비디오에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서 땅 쳐야 된다고요.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클럽이 이렇게 쳐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바비 존스 스윙에 아직 공개 안 했는데 이제 공개할 건데요. 그 동영상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. 여기서 휘두를 수 없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휘두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타이거 우즈 스윙 분석하면서도 팔은 기다려 그런 표현을 제가 많이 써놨는데 이렇게 높이 위치해 있어야지 여기서 강력한 이제 스윙이 되는 거죠. 빵 이렇게 내려치는 거죠. 보셨죠? 빵 이렇게 되는 거죠. 한 번에 빵 내려치는. 근데 아마추어들은 이 팔이 이 정도 내려오면 헤드가 여기까지 내려와 버린다. 그러니까 땅 내려칠 수가 없죠. 이렇게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봤고, 그 다음에 조던 스피어스도 이제 그 우승을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슬럼프지만은 봤더니 올라가는 길하고 내려오는 길하고 거의 비슷하더라. 이렇게 해갖고. 이제 더스틴 존슨은 이제 아까 그 로리 맥길로이처럼 이렇게 그런 패스를 가는데 굉장히 특이하죠. 굉장히 특이한 스윙을 하고 있어요. 엄청나게 특이한 스윙을 하고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보면은 그 존남은 굉장히 짧고 빠른 스윙을 하면서 굉장히 단순하죠. 이 패스가 핸드 패스가 그죠? 핸드 패스가 굉장히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백스윙 탑에서 요 손목의 모양이 여기 아치 됐다 그래서 활 모양, 보우라 그러죠. 보우, 활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손목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손목이 이런 모양이 돼야지 이제 임팩트 때 파워를 실을 수가 있는 거죠. 거기에다가 이렇게 여기서 손목이 이렇게 활처럼 돼야지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. 여기서 보면 이렇게 활 모양을 이런 식으로 활 모양처럼 이렇게 우리 활 땡기면 이렇게 되잖아요.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다. 근데 저스틴 존슨은 굉장히 특이한 이제 패스를 갖고 있죠.